안녕하십니까. 이번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김동규라고 합니다. 2024년 원무부에서는 QI 활동 주제로 입원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대기시간 단축이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퇴원 환자의 빠른 퇴원 절차의 진행과 입원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본원의 퇴원 환자, 입원 환자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퇴원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입원 환자의 입원 대기 시간도 함께 지연되고 있습니다. 퇴원 전 처치의 지연, 보호자의 늦은 도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입원 환자들의 불만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에 본 QI에서는 퇴원 시간의 지연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오전 퇴원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입원 환자의 빠른 입원 입실 및 처치를 기대 효과로 잡고 이에 따른 입원 대기시간 단축이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대하는 것은 본원의 퇴원 환자 지연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병상 가동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대기 환자들의 불만을 감수하여 입원 환자의 조기 입실 및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병원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QI 지표명은 입원 대기 시간 단축이며 지표 정의는 입원 수속 후 병동 입실 완료 시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입니다. 평균 소요 시간은 매월 입원 환자의 대기 시간 총합에 월 입원 환자 수를 나눈 값입니다. 다음은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으로는 이승미, 간산 차혜린, 팀원으로는 백나래, 김동규, 이혜림이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1월, 2월은 주제 선정 및 현황 파악이며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개선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료 수집 및 그리고 5월에 중간 결산, 10월엔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도 원무부의 QI 활동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진단검사의학과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최수민입니다. 이번 검사실 QI 활동 주제 제목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검경학 TLT율 상승입니다. 순서대로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와 활동 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검사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변 장비 유리스캔 슈퍼 플러스가 최근 2년 정도 동안 잦은 고장으로 업체 엔지니어와 학술부에서 많은 방문을 하여 고장의 원인을 찾고 장비 소모품 등을 교체하였으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장비의 마이크로 결과가 실제 결과와 상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경학 파트의 담당자가 검체 원심 분리와 현미경 관찰을 하여 수기로 결과가 나감에 따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또한 응급실 환자 수와 검사 건수가 늘어나므로 검경학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어 검사 결과가 늦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생물 검체 증가입니다. 검체 증가로 업무가 많아져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검경, 소변, 체액 검사의 TAT율이 상승하여 2024년 QI 활동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새로 도입하게 될 최신 소변 장비의 경우 기존 검사 방법인 스크린샷 검사법과 다르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검사로 검사 시간 축소와 함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응급실 검사 건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는 검사실과 응급실 간의 슈터 설치로 응급실로 직접 검체를 가지러 가지 않게 하여 시간 절약을 할 것입니다. 미생물 검체 배지 접종과 정리는 미생물실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어 검경학 파트의 업무 축소를 시켜 검경학 TAT 개선을 도모합니다. 선정 지표명은 소변 검사 소모 시간입니다. 지표 정의는 소변 검사 중 TAT를 충족한 건수의 비율입니다. 산출식은 전체 소변 검사 건수 나누기 소변 TAT 충족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팀 구성과 활동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진단검사의학과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재부 황미애입니다. 2024년 물류정보부 약재부
QPS부의 QI 주제는 물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재고 관리 업무 효율 증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의료기관은 의약품, 처방성 재료대,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여러 다양한 물품들이 사용되며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물류 프로그램은 각 사용 부서에서 재고 현황을 등록 관리할 수 없어 물류 관리에 있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정보부에서는 각 부서의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부서에서 요청하는 청구 물품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약재부에서도 의약품의 재고 파악 및 구매 의뢰의 과정에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장 근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나은 업무 향상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QI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첫째, 구매 의뢰,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업무의 개선과 둘째, 재고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업무 효율로 인한 인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력 소모 감소란 재고 관리 업무로 인한 연장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첫째, 물류 프로그램 사용 관련 직원 만족도와 둘째, 비처방성인 소모품 청구량 및 소요 비용, 그리고 셋째, 약재부서의 재고 관리로 인한 업무 소요 시간에 따른 연장 근로 시간입니다. 지표 정의는 첫째, 물류관리 부서인 물류정보부, 약재부 근무자의 프로그램 도입 전후 사용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평균 점수. 둘째, 비처방성인 소모품의 청구량과 이에 대한 소요 비용. 셋째, 약재부서의 재고 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연장 근무 시간의 총합입니다. 산출식은 첫째, 응답한 설문지의 총합분의 응답자 수. 둘째, 비처방성인 소모품의 청구량의 합. 셋째, 약재부서의 재고 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연장 근무 시간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팀 구성 및 활동입니다. 팀 구성으로는 팀장 하동규, 간사 성예지, 팀원, 물류정보부, 약재부, QPS부, 관련 부서는 간호부 등입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Q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보관리실 온경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QI 주제를 의료기관 인증제 대비 의무기록 충실도 향상 활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대비하여 의무기록의 질 강화가 필요하며 충실도 높은 의무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미흡한 의무기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의 충실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이번 QI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충실도 높은 의무기록은 의료진에게 의료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의료 오류를 방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환자의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으로써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양질의 의무기록은 의료기관 인증제를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의 부실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며 의무기록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연구 및 각종 평가 시 충실도 높은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는 회복 시 퇴실 전 수술기록지 작성률, 입원 후 24시간 이내 입원기록지 작성률, 퇴원 전 입퇴원 요약지 작성률 3가지입니다. 회복 시 퇴실 전 수술기록지 작성률은 수술장 수술 건수 분의 회복 시 퇴실 전 수술기록 작성 건수 곱하기 100으로 정하였고 로컬 수술을 시행했거나 수술 종료 후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바로 이동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입원 후 24시간 이내 입원기록지 작성률은 입원 후 24시간 이내 입원기록지 작성 건수 분의 입원 환자 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되고 입원 후 24시간 이내 퇴원 환자 또는 납병동 입원 환자는 제외됩니다.
퇴원 전 입퇴원 요약지 작성률은 퇴원 전 입퇴원 요약지 작성 건수분의 퇴원 환자 수 곱하기 100으로 정하였고 가퇴원 환자는 제외됩니다. 이번 QI팀 구성은 팀장 이상미, 간사 온경아, 팀원 하현옥, 김도희로 PDCA를 통해 진행할 것이며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 김수민입니다. 2024년 영상의학과 QI 활동 주제는 진단 참고 수준 DRL을 활용해 CT 검사 피폭설량 줄이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전산화 단층 촬영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설량을 낮추기 위해 주요 전산화 단층 촬영에 대한 진단 참고 수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2024년 QI 활동을 하였으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CQI를 통해 환자의 피폭을 줄이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환자의 피폭을 감소시킴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흉부 촬영 진단 참고 수준 DRL의 90% 충족이며 지표 정의는 진단 참고 수준 DRL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 기준입니다. 흉부 촬영 DRL은 324.20 DLP로 여기서 DLP란 설량 길이 곱으로 스캔 길이를 따라 흡수된 전체 에너지를 반영한 값입니다. 산출식은 전체 흉부 CT 촬영 건수분의 흉부 CT DRL에 충족된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부 강성호 부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의 2024년도 QI 활동 제목은 신규 직원의 업무 이해도 및 업무 만족도 향상입니다. 발표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병원은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다양한 기술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이 병원의 다양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 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업무만을 진행하게 되어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낮아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신규 직원에게 병원의 다양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신규 직원과 부서원 간의 다양한 유대감 증진 활동을 통해 신규 직원의 업무와 부서 적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전관리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담당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므로 신규 직원이 빠른 시일 내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술 인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업무 이해도와 업무 만족도입니다. 지표의 정의는 안전관리부 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와 담당 업무에 대한 만족 정도입니다. 팀 구성은 김재성 팀장 외에 12명으로 구성되었고 화면의 스케줄에 따라 1월부터 7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부입니다. 영양부의 2024년 QI 주제는 조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관리 효율입니다. 목차입니다. 2023년 동안 영양부는 숙련된 직원들이 대거 사직하여 이를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초과 근무 시간이 상승하며 식사와 서비스의 질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숙련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신규 직원들이 원활하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QI 활동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 활동의 주요 목표는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으며 개선 활동의 추가적 효과로 초과 근무 시간이 감소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조리원의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이직률 감소 및 초과 근무 시간 감소, 초과 근무 시간 감소로 인한 초과 근무 수당 절감,
업무 시스템 개선 및 교육으로 인한 조리원 시간 전략으로 노동력 확보, 조리원의 안전 확보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인력 손실 예방, 조리장 환경 개선으로 위생 관리에 도움, 효율적인 기기 운용으로 인한 경비 절감 및 노동력 낭비 방지이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1. 연평균 조리원 이직률 2023년 퇴사한 조리원 수의 1월부터 9월 사이의 조리원 평균 수를 나눈 값입니다. 2. 조리원 평균 만족도 점수 연 2회 영양부 조리원에게 근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더한 후 총합 점수의 평균을 구한 값입니다. 3. 조리원 초과 근무 시간의 합 모든 조리원의 1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 근무 시간을 합한 값입니다. 팀 구성과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병동 QI 담당자 조수연이고 이번 저희 QI 주제는 CPR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병동 내 교육이 임상 경력 3년 이하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 능력, 자신감 이런 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요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서로 발표할 거고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CPR 상황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도 이제 미숙하고 임상 경력이 적다 보니까 3년 미만 간호사들은 응급 상황 시에 빠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병원 내에서 주기적으로 CPR 교육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게 병동과 교육 강의실의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복잡한 임상 상황에 적용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론적 교육이 그래서 저희 병동에 조금 더 그 유사한 상황에서 응급 상황 시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해서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 효과는 병동 내 CPR 교육을 통해서 임상 경력 3년 이하 간호사들의 수행 능력, 자신감 향상 이렇게 기대 효과를 정했고요. 그 선정 지표는 그 임상 경력 3년 이하 간호사들의 병동 자체 CPR 교육을 통한 응급 상황에서의 실무 지식 및 수행 자신감, 그다음에 임상 경력 3년 이하 간호사들의 병동 자체 CPR 교육 학습 만족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지표는 CPR 교육 전후 임상 경력 3년 이하 간호사들의 응급 상황 시 실무 지식 및 수행 자신감 평가는 설문지로 해가지고 점수 평균을 통해서 구할 예정이고 그 학습 만족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지 점수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한 3월까지 해서 주제 선정, 현황 파악, 원인 분석까지 끝낼 예정이고 그러고 나서 개선 활동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9월에는 사후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표준화시키는 걸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술실 간호사 김민경입니다. 저희는 수술실 기구 세트 재구성을 통한 간호 업무 효율성 증가의 주제로 연구해서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수술이 갑자기 생겼을 시 예를 들어서 폴셉이나 KB, 시린지 등 수술기구 하나하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매일 하는 수술일 경우 소모품이라도 같은 자리에 둔다거나 그 수술에 필요한 기구들만 모아놓은 세트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갑작스러운 수술 증가로 인하여 수술물품 준비 시간 낭비, 두 번째, 수술 증가로 인한 수술기구 부족으로 세트 증량 필요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선정 배경은 NS 수술에서 예를 들어서 버홀 수술에 필요한 기구는 한정적인데 기존에 여러 NS 기구들이 담겨 있는 세트를 오픈하게 되면은 미사용 기구가 많이 생기며 이 기구들을 재멸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홀 세트를 따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수술시 미사용 기구가 많은 세트 정리와 미사용 수술기구 재멸균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의 핵심 지표 및 활동 목표는 핵심 지표는 첫 번째 수술 세트 기구 구성에 따른 사용률과 두 번째 수술 세트 관리 간호사 업무 효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 목적은 수술기구 세트 재구성을 통하여 기구 손상 및 손실 방지와 업무 효율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주제의 활동 일정에는 1월, 2월, 3월은 주제 선정, 현황 파악, 원인 분석, 자료 수집을 사전에 하면서 4월부터는 사후 자료 수집과 더불어 개선 활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월은 개선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 수술실 업무에 표준화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수술기구 세트 재구성을 통한 간호 업무 효율성 증가 활동으로 인해서 첫 번째, 세트 재구성 및 단일화로 업무 시간 전략. 두 번째, 수술기구 세트 증량으로 인한 단일 물품 손실 예방 방지. 세 번째, 수술기구 활용도 증가. 네 번째, 수술기구 세트 증량으로 멸균 횟수의 감소 효과 및 간염 관리 강화. 다섯 번째, 세트 무게 감소로 인한 피로도 감소의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술기구 세트 재구성을 통한 간호 업무 효율성 증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QA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중환자실 간호사 박수정입니다. 저희 중환자실은 중환자실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본원 중환자 악화가 생기면서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심정맥관 삽입 건수도 늘면서 생기는 혈류 감염으로 환자에게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원 일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 예방 활동을 통해 혈류 감염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선정 지표를 보시면 지표명은 중환자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의 발생률, 지표 정의는 총 기구 명 1당 중심정맥관 삽입 후 혈류 감염의 발생 건수이며 혈류 감염이 발생한 환자의 심장 내부나 심장 부근 또는 큰 혈관 중의 하나에 이를 초과하여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고 감염일 또는 그 전날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로 건수를 잡았습니다. 팀 구성은 저희 중환자실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고 활동 일정을 보시면 1월 달에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2월 달에는 현황 파악 그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3월 달부터는 개선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QA 활동 계획서 발표하겠습니다. 응급실 QA 제목은 응급실 만족도 조사이고요. 그리고 목차는 다음과 같이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실 의료기관 평가 필수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 보호자의 응급실 만족도 평가를 통해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기대 효과는 첫 번째,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상주로 인해서 적절한 검사 및 치료 등을 하여 의료 서비스의 만족감 상승과 지역사회 병원 이미지 상승 효과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수준으로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지표명은 응급실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이고 지표 정의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오점 척도 설문지를 통한 평균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구성은 팀장 박선호, 간사 황혜영,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은 1월에 정해서 2월에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7월에 결과 분석 및 표준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응급실 QI 활동 계획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계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박미연입니다. 저희 치료실의 24년도 QI 활동 주제는 정연계 재활치료실 이용 환자 안전을 위한 화상 및 스포 예방 활동입니다. 목차는 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보이는 사진의 열치료와
전기 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가장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이 중 적외선 치료기와 핫팩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이 있고, 텐스와 ICT 기기의 경우에는 전극이 피부에 부착되기 위해서 석션 기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수포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상과 수포가 발생될 경우에는 면역 저하, 감염 등 2차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온 화상의 경우에는 통증 발생이나 피부의 조직 변화가 느리고, 디엔과 플레이지아 환자의 경우에는 감각 둔화가 있기 때문에 발견 시기가 늦어지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포와 화상이 발생을 줄이게 되면 병원 측면에서는 안전사고가 최소화되어 긍정적인 병원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게 되고, 치료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어 재방문이 증가하게 됩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안전사고가 최소화되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면서 치료 만족도가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선정지표입니다. 열치료로 인한 화상 발생률과 전기치료로 인한 수포 발생률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열치료로 인한 화상 발생률은 열치료 시행자 중 심한 발적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열치료 시행자 수 분의 화상 발생자 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심한 발적이란 1도 화상 정도의 발적 또는 핫팩의 열선이 그대로 남는 수준의 발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치료로 인한 수포 발생률은 전기치료 시행자 중 심한 반점이나 출혈, 수포가 나타나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산출식은 전체 전기치료 시행자 수분의 수포 발생자 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심한 반점이란 압력으로 인해서 눈에 띄게 보이는 피 몰림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팀 구성은 위와 같으며 활동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의 경우에는 이전에 수포 및 화상의 발생에 대한 자세한 지표가 남아있지 않아서 1월, 2월은 사전 자료 수집 기간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개선 활동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병동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송영민입니다. 저희 병동의 주제는 신규 전입 간호사의 간호 실무 능력 및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고령 및 만성 질환으로 인해 환자 중증도가 높아진 병동 특성상 사항에 따른 간호 지식과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규 전입 간호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미숙한 업무로 인한 불안감과 자존감 하락,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의도 또는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병동에서는 신규 전입 간호사에게 간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제공하여 실무 능력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신규 전입 간호사에게 입원, 퇴원, 전입출, 수술 전후 처치 및 전산 입력 등 전반적인 간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실무 능력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선정 지표는 지표명은 실무 역량평가 점수이고, 지표 정의는 실무 역량평가 점수 평균치이고, 산출식은 신규 전입 간호사의 실무 역량평가 점수 총합분의 실무 역량 개인평가 점수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팀장은 송영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팀원은 병동 간호사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밑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620병동 간호사 박숙진입니다. 저희 병동은 서면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 만족도 향상을 QI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국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는 전자의무기록 또는 카덱스를 활용한 구두 인수인계가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인계 방법의 한계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간호사가 모여 인수인계를 진행함으로써 첫 번째, 직접적인 환자 간호 제공 시간의 감소와 두 번째, 환자 안전사고의 노출 위험 증가와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두 인수인계는 환자 수와 중증도에 따라 인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 간호에 지장을 주고 간호사의 총 근무 시간 증가로 인해 근무 만족도를 저하시킵니다. 저희 병동에서도 환자 간호의 질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증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15일부터 서면 인수인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병동은 서면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면 인수인계로 바뀐 후 기대 효과는 간호사의 추가 근무 시간 감소, 간호사의 서면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 만족도 향상이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근무 만족도 향상, 지표 정의, 620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인수인계에 관한 근무 만족도 설문지 평균 점수입니다. 산출식은 620병동 설문지 대상자분의 설문지 100점 만점의 총점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은 신선미 선생님, 간사 정희진 선생님, 팀원 박숙진, 손슬기, 김남경, 김한솔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1월에는 주제 선정, 2월, 3월 현황 파악, 3월엔 사전 사료 수집, 4월, 5월엔 원인 분석, 6월에서 8월까지는 개선 활동, 9월에는 사후 자료 수집, 10월에는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QI 활동계획서 발표를 맡은 진료협력부 이소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비상전화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의료코드는 병원에서 긴급사항이나 공지사항이 발생할 시 사용하는 긴급코드로 색상을 이용해 상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병원 근무 중에 비상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코드 상황인 것은 1, 2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 코드콜 전화의 의미와 올바른 전화번호 안내 및 상황에 적절한 코드콜 전화를 받은 후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원에서 사용 중인 의료코드에는 코드 블루, 코드 핑크, 코드 그레이, 코드 레드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병원 전체 측면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고 환자 측면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간 내에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표명으로는 코드 상황 발생률, 지표 정의로는 비상전화가 울리는 상황에서 코드 상황이 맞는 경우이고 이를 구하는 산출식으로는 코드 상황을 비상전화가 울리는 건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 이소연, 간사 윤유진,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권은주입니다. 2024년 720병동 QI 주제는 CPR 이론 교육 및 모의 훈련을 통한 대처 능력 향상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 환자의 삶과 죽음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고령 환자, 중증 환자 등이 증가되면서 응급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나 의료진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신속 정확 숙련도가 낮아 시뮬레이션 기반 CPR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적, 36병원 720병동을 기대해 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 이론 지식 향상. 두 번째,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 세 번째, 심폐소생술 폴순화입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CPR 대응 소요 시간, CPR 발생 시 대응하는 총 소요 시간을 말하며 CPR 팀이 도착 전까지 측정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수행평가 점수로 CPR 상황 발생 시 업무 분담별 담당 간호사가 시행해야 할 담당 업무 수행에 대한 실행 여부의 평가 리스트의 점수의 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이론평가 평균 점수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리기능검사실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할 정희경입니다. 저희 생리기능검사실의 검사 대기시간 감소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서는 의료 장면에서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 공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는 빠르게 진료를 본 후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해소하기를 원하지만 진료 대기 및 검사 시간의 대기의 지연은 심리적 고통까지 동반하게 만들어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치료의 저항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시간의 정확한 안내와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의 체감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첫 번째, 검사 절차에 대한 명시화 과정을 통해 검사 준비 및 실시 시간을 간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사 절차 과정의 명시화를 통해 검사자의 인적 오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사 실시 목적을 명시화하여 환자의 병식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년의 명시화 과정을 통해 체감 대기 시간을 감소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선전 지표로서 지표명은 생리기능 검사 대기 시간 감소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이고 지표 정의는 생리기능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 만족 점수 평균 비교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팀 구성은 저희 생리기능 검사실 직원을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일정으로서는 주제 선정을 1월달에 하였고 현장 파악 1월, 2월까지 할 예정이고 원인 분석은 1, 2,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개성 활동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할 예정이고 자료 수집은 사전은 3, 4월달에 할 거고 후에는 8, 9, 10월달로 하겠습니다. 총무부 경영관리실 24년도 QI 활동 주제는 동호회 활성화 정착입니다. 목차와 같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총무부 경영관리실에서는 작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를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하여 다음 표와 같이 목표값을 달성하였습니다. 23년에 이어 목표를 유지하고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 정착을 목표로 24년 CQI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QI 활동을 통한 기대 효과는 첫째,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개선, 둘째, 부서 간, 직원 간 소통 채널 제공 및 친밀도 향상, 셋째,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다음은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동호회 활성화 정착이며 지표 정의는 동호회 운영 방침에 따른 연간 운영 횟수 중 80% 이상 운영을 완료한 동호회의 비율입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2달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각 동호회 연간 활동 횟수 총 6회 달성 시 100% 운영한 것으로 볼 예정입니다. 팀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무부 경영관리실 모든 직원이 QI 활동에 참여합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월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해 동호회 회장, 총무와 함께 동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으며 그 의견을 바탕으로 동호회 정착을 위한 개선 활동을 6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10월 사후 자료 수집을 통하여 10월 표준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부 경영관리실 24년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4년 QPS부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QI 활동 주제는 질량상 활동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한 부서 질량상 활동 향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QPS부에서는 매년 모든 부서에게 QI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과도한 업무와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관리 부서의 즉각적인 피드백 미제공 등의 이유로 활동부서는 QI 활동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QI 활동을 실제 업무에서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실제적인 질 향상 활동을 하기보다 서류 제출에 급급해 질적 향상 결과 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부서에서는 각 부서 질 향상 활동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각 활동 부서원들이 보다 쉽게 QI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이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본 QI 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꾸준한 QI 활동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며
실제 업무에서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되던 QI 활동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QI 활동 담당자의 부담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감소시켜 보다 하이 퀄리티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QI 활동 담당자의 QI 활동 업무 스트레스 척도와 부서 QI 활동 상담 참여율로 두 가지입니다. 정의로는 첫 번째 QI 활동 담당자의 QI 활동 업무 스트레스 척도란 QI 활동을 시행 중인 부서의 QI 활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QI 활동 업무 부담감 관련 설문조사의 평균 점수를 말하며 부서 QI 활동 상담 참여율이란 QPS부에서 QI 활동을 시행 중인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QI 활동 상담에 참여한 QI 활동 부서의 비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이응열 QPS 부장님과 QPS 팀원들로 구성되었고 활동 일정은 2월 동안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5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6월 1차 현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을 시행, 9월 2차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QPS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4년 병원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병원 QI 활동 주제는 PDA 사용 활성화를 통한 환자 확인 오류 감소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환자 확인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하는 절차이자 가장 간단하지만 환자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환자 확인 과정을 생략하거나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환자 확인 오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23년 본원의 환자 확인 이행률 모니터링 결과 94%로 목표값인 95%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PDA가 도입됨에 따라 PDA 사용 활성화를 통해 환자 확인 오류를 감소하고자 본 QI 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도입된 P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정확한 환자 확인 수행 시점에서의 미시행률을 감소시켜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사고 보고 건수를 줄이고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PDA 사용률과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사고 보고 건수를 두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PDA 사용률이란 PDA를 소지하고 있는 부서,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투약 및 수혈 시 환자 확인 시행 시점에 환자 확인을 관찰한 건수 중 PDA를 이용해 환자 확인을 시행한 비율을 뜻하며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사고 보고 건수란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중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보고 건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QPS부, 간호부, 물류정보부로 구성하였고 활동 일정은 2월 동안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5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5월 1차 현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을 시행, 9월 2차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QPS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아 납병동 환화를 위한 가정운동 프로그램 적용을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한 신경계 재활치료실 발표자 전유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재활치료실 이용 환우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치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에 비해 최대 3-4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환화에 대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경계 재활치료실 이용 소아 환화들을 위한 가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치료실 납병동 가정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목표는 신경계 재활치료실 고객 만족도 10% 상승으로 하였습니다. 가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병원의 신뢰도 상승, 치료실 신뢰도 상승으로 치료 만족도 증가, 그로 인한 환아의 재방문 및 홍보 효과, 환아 및 보호자 치료 인식 개선, 환아의 신체적인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고객 만족도이고 지표 정의는 가정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 후 고객 만족도이며 산출식은 신경계 재활치료실 고객 만족도 10문항 5다선지 총 50점 만점으로 하였습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신경계 재활치료실 총 20명이며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20병동 수간호사 최지연입니다. 올해 처음 교양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 주제 선정은 1020병동 감염병동 간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를 통한 업무 효율성과 감염병동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1020병동은 공기, 비말 접촉 환자의 간호로 감염 노출이 빈번하고 감염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는 병동입니다. 감염이라는 인식이 좋지 않고 팬데믹 시 환자 간호를 하고 싶지 않다. 이직을 생각한다는 등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현재 1020병동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감염, 불안, 비효율적인 업무 조건 등 근무자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QI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열애되었던 병동의 분위기를 바꾸며 특수병동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업무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지표명은 근무자 1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의 점수를 3.5점 이상 높이는 것이며 지표의 정의는 감염병동 근무자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평점입니다. 활동 일정과 팀 구성입니다. 이에 QI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00병동 QI 발표를 맡은 장한나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동 QI 주제는 표준화된 네뷸라이저 사용법 교육을 통한 환자 및 간호사 지식 향상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네뷸라이저 사용법에 대한 표준화된 간호사 교육 부재로 인해 정확한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조 설명으로 인해 환자의 이해도가 떨어져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구강 내 부작용이 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네뷸라이저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환자 치료 효과 상승 및 부작용 감소,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통한 간호사의 지식 향상 및 일괄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으로는 표준화된 네뷸라이저 사용법 교육을 통한 환자 간호사 지식 정도이고 지표 정의는 네뷸라이저 사용법에 대한 환자 간호사 지식 평가지 평균 점수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심사부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맡은 손현우입니다. 보험심사부에서는 BMD 덱사 QCT 골밀도 검사 1년 경과 및 미시행 건수 감소를 2024년 QI 활동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심사부에서 BMD 덱사 QCT 골밀도 검사 1년 경과 및 미시행 건수 감소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외래 가정의학과 생활의학센터에서 골대사 관련 약물에 대한 기준 부적합한 청구건이 매월 평균 3건에서 4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외래 심사 청구 과정에서 덱사와 QCT 같은 골밀도 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골반 및 요추 두 부위 평균값의 T스코어,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인 QCT 수치 미달로 인해 의료비 재정산의 번거로움은 고객의 민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선별 집중심사 대상 항목이 확대됨으로써 골다공증 치료제가 포함되어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처방으로 집중심사에서의 적정성 평가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QI 활동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별 집중심사 적정진료 유도 및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의 팔로업으로 고객들의 진료 만족도 상승과 의료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으며 셋째, 골대사 관련 약물 처방건에 대한 사후 심사 삭감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재정산 및 오더 수정 관련으로 타 부서 간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명은 BMD 덱사 QCT 골밀도 검사 1년 경과 및 미시행 발생 비율이며 골대사 관련 약물 처방 대상자 분의
BMD 덱사 QCT 1년 경과 및 미시행 환자 수 곱하기 100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지표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일정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5월, 10월에 중간 현황 파악을 실시하며 4월부터 2달 간격으로 개선 활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료 수집은 매월 집계되는 외래 청구권을 바탕으로 심사 청구를 진행하며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심사부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맡은 손현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4년도 QI 활동 계획서 발표회에 참여하게 된 520병동입니다. 저희 병동의 주제는 환자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근접 의료 보고 활성화입니다. 저희 주제 선정 배경은 근접 의료와 같은 경미한 사건의 자발적 보고 시스템은 오류의 발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큰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단 시스템과 프로세스 보완을 통한 취약점 해소로 보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 부서 내 간호사 중 임상 경력 1년 이내 인력이 급증한 시점에 근접 의료 보고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 분위기 변화를 통한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환자 안전 문화 정착과 안전 간호 활동 기대 상승, 근접 의료 보고 건수 상승, 경미한 사건의 자발적 보고로 위해 사건 방지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근접 의료 보고 건수로 볼 것인데요.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원내 환자 안전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된 근접 의료의 보고 건수의 합수로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인데요. 저희는 1월에 주제 선정, 현황 파악, 사전 자료 수집, 2월 원인 분석, 9월에 사후 자료 수집, 10월에 표준화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4년도 QI 활동 계획을 발표할 의료정책실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4년도 QI 활동으로 전공의 병동 당직 시 콜 응답률 100%를 위한 개선 활동을 QI 활동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병원 내 환자 안전 사고의 67%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심정지 환자는 3분이 골든타임이고 이후 회복률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원내의 빠른 대응을 위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의의 병동 당직 시 콜 응답률이 낮아 병동 업무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 및 전공의와 병동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24년도 QI 활동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콜 응답률 100%를 목표로 기대하는 바는 환자에 대한 당직의의 적절한 조치와 그로 인한 환자 안전 및 병원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의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동 당직 시 콜 응답률 100%라는 지표명으로 당직의의 전화를 한 번에 받는지, 그리고 콜 이후 10분 이내에 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병동에 도착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통계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월에 주제를 선정했으며 2월부터 간호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콜 응답률을 체크할 수 있는 표를 전달하여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을 진행하여 3월부터 당직의를 대상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6월에 다시 한번 현황을 정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당직의와의 면담 등을 통해 콜 당직 100% 달성을 위한 QI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공급실 QI를 맡은 강혜진입니다. 주제명은 멸균물품 관리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멸균물품은 환자에게 사용되기 전까지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므로 이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재소독으로 인한 기구 손상 및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고 추가 청구로 인한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멸균물품 관리 활동을 통해 간염 위험성을 예방하고 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기대 효과로는 멸균물품 관리를 유효기간 및 보관 방법을 준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동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간염 위험을 낮추고 업무의 비효율성과 비용 손실 및 환자 안전에 기여한다. 선정 지표로는 지표명은 멸균물품 관리율과 지표 정의는 멸균물품 리스트 중 멸균물품 관리 체크리스트 항목에 모두 충족된 멸균물품 건수의 비율로 멸균물품 리스트로는 캔류와 세트류, 기구류 등입니다. 산출식으로는 멸균물품 관리 준수, 멸균물품 관찰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는 팀 구성은 팀장은 강혜진, 간사 이선희, 팀원은 최선희, 유수진, 홍진희, 이선자였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검진센터 발표자 이호 팀장입니다. 저희 검센터는 2024년도 공단검진 수검자 수 5%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QI 활동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선정 배경, 2. 기대 효과, 3. 선정 지표, 4.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단 청구 금액이 10% 향상됨에 따라 수검자 수 증가에 비해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기대 효과입니다. 공단 검진 수검자 수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1. 공단 검진 수검자 수, 2. 전년 대비 매출 증가입니다. 지표 정의는 1. 공단 검진 수검자 수,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공단 검진을 시행한 수, 2.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종합검진센터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입니다. 4.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은 유호 회장, 간사 주혜민 선생님입니다.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자료 수집과 각종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병원의 매출을 이루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신장실 QI 발표자 석정민입니다. 인공신장실에서는 2024년 QI 활동 계획을 혈액투석 환자의 고칼륨 혈증 예방 활동으로 잡았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투석 환자의 전해질 불균형은 투석 환자의 위험상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고칼륨 혈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응급투석과 업무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예기치 않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칼륨 혈증 고위험군을 조사하고 고위험군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고칼륨 혈증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자 QI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칼륨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근육마비 및 심장마비 등의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환자의 칼륨 조절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고칼륨 혈증 예방 활동을 통한 식이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선정 지표의 지표명은 고칼륨 혈증 환자의 비율로 지표 정의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중 혈중 칼륨 농도 5.5 이쿼발런트 이상인 환자의 비율을 지표 정의로 하였습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20병동 간호사 정선희입니다. 320병동 24년 QI 활동 계획서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동의 주제는 수술 후 간호 수행 향상 활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1. 주제 선정 배경, 2. 기대 효과, 3. 선정 지표, 4.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동의 QI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본원 GS 관련 수술이 많아지고 있는데 간호사는 수술 후 간호 수행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하여 간호사는 간호하는 데 일관성이 없어 어렵고 환자는 불안감을 갖는 일이 병동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320병동 QI 주제로 수술 후 간호 수행 향상 활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QI로 인한 기대 효과는 보통 전신마취로 수술하는 앞배 꼴레로 선정하여서 GS 수술 후에 간호 교육을 제공하여 간호 수행의 질을 향상시킨다로 정하였습니다. 3. 선정 지표로는 1. 지표명은 사전 사후의 5점 만점의 평가지를 통하여 수술 후 환자 간호 지식 평가 점수로 정하였습니다. 지표 정의는 320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GS 수술 환자의 수술 후 간호 수행에 대한 평가 문항의 평균 점수로 정하였습니다.
팀 구성은 팀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 최진영 선생님, 팀원은 320병동 간호사 전체로 정하였습니다. 활동 일정은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순서로 할 것이고 현재 2월에는 현황 파악, 원인 분석, 개선 활동, 사전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